오늘은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제되어서 지금 대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행렬은 자료를 행렬을 맞춰가지고 나누어 놓은 자료라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놓인 이 자료를 우리는 행이라고 하고, 세로로 놓인 자료를 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매트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그냥 행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m개이고 열의 개수가 n개인 이런 형태를 우리는 m by n 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이야기죠. 이 앞에 있는 m 곱하기 n은 행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순서는 행열의 순서로 적습니다. 행열이라고 적혀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 요소를 우리는 성분 또는 원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렬을 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행렬을 어떤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은 이름 A라고 하자라고 하면 표시하는 행렬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안에 있는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성분은 소문자를 써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A, I, K, I, J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때 이 작은 첨자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치는 1행 2열을 의미합니다. 행열 그 순서대로 표시한다는 거죠. 1행 2열 요소, 1행 2열 원소, I행 J열 원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위치한 요소라면 A, I, J 이렇게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또 한 행만 표시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행 벡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열로만 표시된 이런 행렬도 있을 수 있는데 열 벡터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 벡터나 열 벡터 같은 것들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령 m 곱하기 n 행렬로 주어져 있을 때 이 행 벡터는 m개의 행 벡터를 가지게 되겠죠. 이 각각의 행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계산에서 그래서 따로 행 벡터, 열 벡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여기다 어떤 계산을 해서 다른 열에다가 곱한다든지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행 벡터나 열 벡터라는 표현이 필요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행렬이 있는지. 자, 2, 3, 1, 1. 이런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열, 2열, 3열 이렇게 돼 있고, 1행, 2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행렬의 이름을 A라고 두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요소는 2가 되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요소는 3,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요소는 1 이렇게 되겠죠. 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요소는 1,
두 번째 행, 두 번째 요의 원소는 3.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원소는 5. 이렇게.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은 각각 이렇게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성분 또는 원소는 이런 형태로 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고 그 녀석들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행렬이 이와 같이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행렬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크기도 같아야 할 것이고 구성 요소, 즉 원소도 각각의 대응되는 원소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고 B 행렬이 P 곱하기 Q 행렬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M과 P 같고 N과 Q 같아야 된다. 일단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I번째 행, J번째 열의 요소와 I번째 행, J번째 열의 요소,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가 대응되는 원소가 각각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긴 모양도 같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완전히 똑같아야 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또 왜 이런 걸 따지느냐? 당연히 덧셈, 뺄셈, 또는 곱셈, 곱셈 연산을 할 때 이런 행렬의 크기가 갖는 조건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덧셈, 뺄셈 연산을 할 때는 두 행렬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 연산을 할 때도 두 행렬이 특정한 크기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곱셈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 행렬의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나누어 놓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방행렬 또는 정사각행렬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M 곱하기 N 크기 행렬일 때 이때 M과 N이 같으면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는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행렬 연산에서 주로 보게 될 것들이 바로 이 정방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살펴보면 특히 정방행렬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행의 요소와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가 서로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만 따로 모아서 우리는 대각, 주대각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가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것들만 모아놓은 이 부분이 바로 주대각선입니다. 이 주대각선의 요소만 값을 갖고 나머지 부분 전체가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각행렬, 특수한 형태의 행렬인 거죠. 그리고 이 대각행렬에서 이 나머지 부분 중 한쪽만 0이고 나머지 한쪽은 0이 아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삼각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각행렬과 대각행렬은 앞으로 배우게 될 행렬식의 값을 구할 때 아주 편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이한 형태의 행렬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대각 행렬 중에서 구성 요소의 값이 모두 1로 되어 있는 행렬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이렇게 된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서 항등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딱 A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I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데,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 원래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곱셈에 관한 항등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곱셈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값을 우리는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단위 행렬은 바로 행렬의 곱셈 연산에서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기 때문이죠. 단위 행렬은 반드시 정방행렬, 정사각 행렬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각 행렬도 정사각 행렬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행렬은 모든 구성 요소가 0인 행렬입니다. 원소가 모두 0인, 원소가 모두 0인 이런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하고 그냥 대문자 5로 표시합니다. 이 영행렬은 행렬의 덧셈에 관한 항등원입니다. 어떤 연산이든지 연산에 앞서서 항등원과 역원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겠죠. 곱셈 연산에 관한 항등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위 행렬 나오고 덧셈에 관한 항등원, 영행렬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전체 행렬인데요. 전체 행렬은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바꾸면 정치 행렬이 됩니다. A라는 행렬이 있어서 그 구성 요소가 A, I, J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전체 행렬은 트랜스포즈 A, J, I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행 위치를 열 위치로 바꾸고 열 위치를 행 위치로 바꾸면 그것이 정치 행렬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1, 2, 3, 4라는 A라는 행렬이 있다고 하면 A11, A12입니다. 근데 A21로 바꾸면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되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는 이건 그대로 가겠죠? 행 위치와 열 위치가 서로 같아서 두 개를 바꿔봐야 결국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던 2는 A2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가 오게 되고 다시 3, 이 녀석은 A21이지요. A21은 A12가 됩니다. 이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E2도 마찬가지. A22도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주대각선 위에 있죠. 그러니 그 자리에 그대로 갑니다. 즉 주대각선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원소들 위치가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 이동되면 그것이 우리는 전체 행렬 이렇게 표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행렬은 곱셈에 관한 연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역원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책에서는 이 전치 행렬에 관한 사용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이런 행렬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대칭 행렬은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이 서로 대칭적인 모양일 때 이때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A와 A 트랜스포즈가 전치 행렬과 원래의 행렬이 서로 같은 행렬을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전치 행렬을 이용하는 연산에서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행렬의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각각 더하거나 빼주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주면 그것이 행렬의 덧셈, 뺄셈 연산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곱셈 연산이 있는데요. 곱셈 연산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배, 하나는 행렬끼리의 곱셈. 이렇게 있는데요. 가령 A라는 행렬에 K배를 한다.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모두 K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렬의 실수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행렬을 곱하는데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다. 이때 A라는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은 P 곱하기 Q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곱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행렬의 행요소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의 열요소를 곱해서 새로운 행렬의 한 부분의 요소를 찾아내면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행에 있는 요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열의 수와 같죠. 그 다음 열 요소의 원소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행의 개수와 같죠.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 요소의 개수는 n이고 뒤에 있는 행렬의 행요소의 개수는 p죠. 이 두 개가 같아야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개수와 행의 개수와 열에서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곱합니다. 순서대로. 그걸 모두 더하면 하나의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M, Q 위치에 들어갑니다. 일단 곱셈이 가능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 요소의 개수와 행요소에서 열의 개수와 같죠, 그죠?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에서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곱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크기의 원소가 되느냐, 행렬이 되느냐, 이 크기의 행렬이 된다는 거죠. 이 크기끼리는 서로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이 크기의 행렬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행렬을 곱셈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행요소와 뒤에 있는 열요소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죠. 순서대로 하나씩 곱합니다. 1 곱하기 1에다가 2 곱하기 2를 더해서 1행 1열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행과 2열 요소 연산을 해봅시다. 1 곱하기 0 순서대로 2 곱하기 3 이렇게 더합니다. 그래서 1행 2열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자, 2행이죠. 2행 일렬 요소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3 곱하기 1, 4 곱하기 2. 이거 두 개를 더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2행 2열 요소 3 곱하기 0에 4 곱하기 3을 더해서 하나의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1 더하기 4니까 5, 6, 3 더하기 8, 11, 그 다음에 12 이렇게 계산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앞에 있는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고 뒤에 있는 행렬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2와 2가 서로 같으니 일단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행렬은 3 곱하기 2, 뒤에 있는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열요소, 행요소 크기가 같아서 일단 곱셈 연산이 가능해질 거고 그 크기는 3 곱하기 3 행렬이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먼저 1, 1, 2, 2. 그 다음 1, 0, 2 곱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이 1, 1, 2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걸 볼까요? 자, 2, 1, 2, 1, 2 그 다음에 2, 0, 1, 1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1, 1 곱하기 0 그 다음 세 번째, 자, 1 곱하기 1, 3 곱하기 2, 그 다음에 1 곱하기 0, 3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 3 곱하기 0.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1, 4, 5,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자,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행렬의 행요소와 뒤에 있는 행렬의 열요소가 순서대로 곱해집니다. 원소들끼리 순서대로 곱해지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모두 더하면 결과물의 값이 각각의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행렬식은 영어로 determinant 이렇게 표시되는데 또는 이런 방식으로 행렬식을 표시합니다.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는 일단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행렬식은 정방행렬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행의 요소 크기, 행의 원소 크기하고 열의 원소 크기가 같지 않으면 행렬식의 값은 계산할 수 없죠. 자, 그러면 행렬식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2차 정방행렬 2 곱하기 2 행렬에서 행렬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A의 행렬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라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결국 계산값은 AD-BC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차 정방 행렬에서 사용되는 계산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3 곱하기 3 정도 크기만 해도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 이런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먼저 주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곱하냐면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기에 다시 하나를 더 곱하는데 이렇게 곱합니다. 이번에는 A31, A12 이걸 이렇게 곱해진 이쪽 방향으로 곱해진 것들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방향에 대각선 방향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2개 이쪽에 1개 이렇게 곱해서 또 뺍니다. 한 개 더 남았죠? 이쪽 1개랑 이쪽 2개 이렇게 곱해서 뺍니다. 이렇게 3개 더하고 이렇게 3개 곱해서 빼주면 되죠. 이 자체 식을 전부 외우는 건 아무래도 좀 곤란하겠죠.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곱하는 방식, 어떤 방식인지 먼저 주대각선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잡는다는 것, 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쪽 대각선 방향에서는 빼준다는 것, 그 다음 3개씩 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이쪽에 곱했으면 이쪽에서는 하나가 오도록, 그 다음에 이쪽에 2개를 곱했으면 이쪽에서 하나가 오도록 이런 식으로 곱한다는 거죠. 반대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3개, 그 다음 이쪽에서 2개를 곱했으면 이쪽에서는 하나를 곱하고 이쪽에서 2개를 곱했으면 이쪽에서는 하나를 곱하고 이런 식이죠.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3 행렬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가 3개씩 곱해져 있다, 값이. 그러면 4 곱하기 4 행렬에서는 당연하게도 모든 구성 요소가 4개씩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행렬식의 값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성, 계산과 관련된 특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전치 행렬의 행렬식의 값과 원래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서로 같다.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 행이나 열이 비례 관계면 행렬식의 값이 0이 됩니다. 세 번째. 한 행이나 한 열의 모든 원소가 0이 되면 이때도 행렬식의 값은 0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식이 각
각 열이나 행에 반드시 하나씩 구성 요소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이나 한 열 자체가 모두 0이 된다면 곱했을 때 모든 항이 전체가 0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3 곱하기 3 행렬뿐만 아니라 4 곱하기 4 행렬, 그러니까 정방 행렬에서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정방행렬이 대각행렬이다 이러면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이렇게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구성요소랑 이 구성요소가 서로 대칭관계에 대각행렬, 이건 대칭행렬이죠. 대각행렬은 어떤 거냐면 나머지 구성요소가 0인 경우가 대각행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대각선 방향의 구성요소의 곱, 요거 한 가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삼각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0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대각선의 곱으로만 표시해도 됩니다. 삼각형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특성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례관계면 행렬식이 0이 된다는 거죠. 이 비례관계인 이 식을 행끼리 더하거나 빼서 계산을 하면 한 행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통째로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올 텐데요. 자, 이런 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에 2를 곱해서 이 밑에 있는 이 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례관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렬 시계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 통째로 0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인 거죠. 여기다 2를 곱한 다음에 이 식에서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0이 되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같지는 않겠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행 자체가 통째로 0이 되니까 통째로 0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또 이런 거 또 가능해지는데, 6번째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 행에 또는 열에 k배 하면 행렬식 값도 k배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행렬 A가 있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2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 그러면 A의 행렬식의 값과 B의 행렬식의 값을 비교했을 때 2배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배를 했으니 이 녀석이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의 행렬식의 값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행렬식을 행렬의
행렬식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행렬이 있고 이것과 이것 두 개를 바꿔봅시다. 그러면 3, 4, 1, 2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바뀐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7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행렬이 있어서 이렇게 열벡터로 행벡터로 이렇게 귀찮으니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행렬 x라는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k배를 해가지고 여기다 더한다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y라는 행렬이 있어서 x1, kx1에 x2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냥 똑같이 하자는 거죠. 뭐만 변했나요? 이 부분만 변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 다른 행에 있는 것에다가 k배를 한 값을 사실은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습니다. 더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때 행렬식의 값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특징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행이 서로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행렬식의 값이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한 행이나 열의 요소가 모두 0이면 행렬식의 값이 0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0이고.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일곱 번째 특성하고 관련해서 형태를 바꿔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더한다고 생각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 1, 2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여기에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지죠. 한 행의 값이 모두 0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을 활용하면 사실은 행이나 열 요소가 비례관계다라는 말은 한 행이나 한 열을 통째로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식이 가지는 값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하면 나중에 행렬을 계산할 때 좀 더 행렬식을 계산할 때 좀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을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공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3 곱하기 3 정도 되는 크기만 넘어가도 행렬식의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4차 행렬, 정방행렬 이상 넘어가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전개 방법이 무슨 사러스 방법이 여인자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인수네요. 여인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것들은 아까쯤에 제가 애초에 3 곱하기 3행렬에서 설명했던 방법대로 주어질 겁니다. 교재에서는 일단 사러스 전개 방법까지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사라스 전개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먼저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3개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3개를 곱해서 더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3개를 곱해서 빼고, 이렇게 3개를 곱해서 빼고, 이렇게 3개를 곱해서 빼고, 빼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행렬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자는 거죠. 여기에 다시 이렇게 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뺍니다. 또 이렇게 곱해서 빼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뺍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2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행렬식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연수 계산은 뭐 이런 식입니다. 요거 하나랑 나머지 이행 요소와 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에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행 1열이죠. 2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m j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여인수 여인수 요소 그리고 ij 부분 뺀 녀석의 행렬식의 값을 이렇게 해서 다 더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연수의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요소를 기준으로 잡으면 i는 1이고 j는 2가 되죠.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 이 요소하고 이 요소를 이쪽 줄 요소를 통째로 다 뺍니다. 그러면 1, 2, 1, 1 이렇게 남죠. 이게 이제 C1, 2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1, 1, 2,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녀석에 여기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0 곱해서 이런 식으로 더하거나 빼거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조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이렇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다룰 방정식이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ax 더하기 by 원소가 2개인 c 이렇게 자,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행렬 연산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a, b, m, n, x, y, c, l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연산해보면 이렇게 되죠. ax 더하기 by 하고 mx 더하기 ny 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c와 l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즉 a 곱하기 x가 b 이런 꼴로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벡터 한 행이나 한 열로 되어 있는, 여기서는 열로 되어 있죠. 일열로 되어 있는 행렬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벡터 형식으로. 이런 꼴의 행렬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식화해가지고 x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공식이 바로 크레머의 공식입니다. 크레머의 공식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 녀석의 행렬식의 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즉 A에 해당하는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X라는 요소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죠. 첫 번째 요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위치를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녀석 행렬식의 값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CL 그 다음에 BN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X.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건 그대로 들어가고 두 번째 위치만 CL로 고쳐줍니다. AM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X라는 열 벡터의 i번째 요소, 즉 XI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X1 그래서 i번째 요소에 뭐가 들어갑니까? B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A1이네요. 자, 그 다음에 i번째 요소에 B가 들어가고 B 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A 열이 들어가는 거고 A 첫 번째 열 그래서 i번째 B열이 들어가고 그래서 n번째 이렇게 A n번째 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i번째만 뭘로 바꿔줍니까? 이쪽에 있는 이 녀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i번째 요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조금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행렬 계산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연립방정식이 을 행렬 모양으로 식으로 고쳐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값의 행렬식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0이죠.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0이죠. 그 다음에 1, 1. 그래서 7에서 3을 빼면 4. 그 다음 첫 번째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만 뭘로 바꾸나요? 이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2, 0, 1, 3, 1,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 뭘로 바꿔주나요?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0에서 6, 2, 0에서 4, 1.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 이게 x인 거죠. y를 계산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만 뭘로 바뀌었나요? 바로 이 b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또 계산해보면 2, 3, 2,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는 그 다음이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만 요거죠 지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0
다음이 그래서 자, 이렇게 x, y, z 값이 계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푸는 방식을 크레머의 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